안녕하세요. 한능검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전문가 최영석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EBS에서 한능검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야, 이번 6월달 59회 굉장히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58회도 제가 했었고 57, 58회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가 굉장히 주목된다. 즉 한능검 심화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59회는 분명히 쉬웠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특히 제가 이제 총평으로 말씀드리지만 현대사 부분에서의 어떤 집중도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의 난이도 이것들이 예상외로 굉장히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늘 이 심화에서 나왔던 사이시기 문제가 늘 굉장히 사실상 한능검을 몇 번이라도 풀어봤다라면 충분히 그 사이시기 문제를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9회 딱 심화만 봤는데 이 심화편이 조금 난이도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60회, 61회 특히 올해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2022년도에서의 한능검 준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그나마 조금은 고개를 좀 쉽게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기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확보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59회에 여러분들에 대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갈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제 구석기냐 신석기냐 청동기냐 나왔는데, 자, 이번에 보면 여러분들 결정적 힌트 주목도끼가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집게도 있었고요. 이렇게 사진들도 직접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선 우리는 구석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 59회 제가 아까 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정적으로 바로 이 주목도끼와 집게가 뗀석기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확실하게 등장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석기라고 써놓고 갑시다. 1번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였다. 그러면 말 그대로 철기 시대니까 안 되겠죠. 2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 이제 여러분들 한능검을 보겠다라고 이제 막 팔 걷어 붙이셨으면 구석기 시대에서 딱 나오는 이 문구 동굴이나 막집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심화가 어렵다면 명도전으로 갔어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명도전은 틀린 선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과 교역했다라고 해서 나오는 중국 화폐란 말이죠. 명도전이란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반달돌칼을 사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라고 했는데요. 반달돌칼과 벼 두 가지가 늘 여러분들이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겠다. 세트.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볼까요?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여 식량을 저장하였대요. 그럼 여러분들 토기가 나왔습니다. 저장을 했대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라고 쉽게 맞출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1점짜리 해결하고요.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60회, 61회 준비하신다면 2번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여러 나라의 성장.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고조선 하시고 그 다음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으로 가셔야 된다. 준비하셔야 되겠는데, 짜자잔 뮤지컬 개천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나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힌트가 바로 단군 왕검이라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 고조선에 대한 생각하시고 힌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평이했습니다. 사실 이거 1점짜리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맞춰볼게요. 문제는 옳은 것입니다. 1번 무천이란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러면 제천 행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심화하실 거면 계속해서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고구려, 동맹, 그리고 동예, 무천이라고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동예예요. 2번 갈까요? 소도가 존재합니다. 소도 시옷, 사만의 시옷. 한번 목소리 한번 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3번에 일책 12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명확하게 부여고요. 다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편에서 부여 혹은 고구려 혹은 부여라고 하는데 제가 고구려 안 쓰겠습니다. 부여는요 확실하게 일책 12법이라고 나오는데 고구려는 중국 사료마다 약간씩 달라요.
이제 우리 심화편이니까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구당서 기록하고 신당서 기록이 약간 다릅니다. 즉 중국적 기록이 정확하지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한 것 부여만 써놓고 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 보시면 왕 아래 상가대로 패자 등의 관직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상가대로 패자는요, 이건 제가 쓸게요.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혹시 몰랐던 분들은 이번 기회 확실하게 잡아두시고요. 5번 보시면 많이 봤던 것, 즉 중국의 전국 칠흥 중에 하나인 연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기 때문에 이건 많이 보던 기출의 선지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3번 갈까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서 2점짜리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 사이 시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가나 자료가 많이 나왔던 자료였어요. 그래서 이게 심화편을 준비했던 개념가 그리고 기출 모두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즉 가에서 대야성 전투가 있습니다. 대야성 전투는 642년에 있었던 것인데요. 이 대야성은 원래 신라성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제 의자왕이 공격을 했단 말이죠. 백제가 공격을 했는데 제가 쓸게요. 이 성주가 김풍석이라는 사람이고 그 아내가 바로 김춘추의 딸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 나오다시피 김춘추의 딸이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춘추가 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그 다음 바로 이 사위를 잃게 되는 전투가 대야성 전투예요. 그래서 바로 이 김춘추가 독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내가 꼭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이 고구려의 사신으로 가서 군사를 청하여 백제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라고 하자 왕이 허락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야성 전투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나를 봤더니 복신이 등장하죠. 그쵸? 복신, 도침, 왕자, 부여풍 세 사람 모두 나왔습니다. 그러면 백제 부흥운동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자,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된 세 사람 모두 나왔고요. 자, 그래서 백제가 660년에 망했단 말이에요. 백제가 이제 망했어요. 백제가 이제 멸망했고, 그냥 부여풍, 이제 곧바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가 부여풍이 이제 661년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일로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번 59회가 쉬웠다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연도를 쓰고 있지만 사실 연도보다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자료가 말하는 시기에 대해서만 아시면 바로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지라는 것들을 맞출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당이 안동도호부를 설치했어요. 자, 당나라 입장에서는 동쪽에다가 동쪽을 점령하고 만들었어요. 당나라 동쪽은 고구려거든요.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예요. 그래서 668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심화편에 제가 연도를 쓰긴 하는데 다시 한번 이번 심화편에서는 연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2번, 나당 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했대요. 자, 그러면 사비성을 함락했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위에 썼던 거 뭐예요? 백제가 멸망당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들어가겠네. 백제가 멸망했으니까 바로 부흥운동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신라가 매소정 전투.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매소정 전투, 기벌포 전투 뭐예요? 나당 전쟁이죠. 고구려 무너뜨린 그 이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당 전쟁에 대한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매소정 전투는 여러분들이 이제 675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누굽니까? 광개토 대왕이죠. 그렇죠? 40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즉 5세기 초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암기할 때 4세기 말 5세기 초 했을 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가 이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백제와 왜의 연합군이 백강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이거를 찍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 60회 준비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걸 찍을 수 있는데, 백강전투는요 이 바로 부여풍이 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도로만 그냥 단순히 쓰면 663년인데 연도로 외우지 마라. 이번 같은 경우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이 부여풍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백강에서 왜 전투함과 같이 이 나당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화공으로 져요. 그게 백강전투예요. 그래서 나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5번은 함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볼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요. 이 문제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백제 멸망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이번엔 보니까
영류왕을 시행했대요. 그 다음 대망리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심화편에서는 개념에서 정리하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시고 연개소문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 당태종을 향해 위협적으로 칼을 날리던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연개소문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1번 천리장성 축조가 뭐니 해도 정답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 천리장성 축조를 맡았던 것이 바로 연개소문인데, 단순하게 야 성싸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 있던 그 천리장성 축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야. 내 편으로 잡아서 나의 세력을 만들어서 신흥 세력으로서 기존 세력을 친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영류왕을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그러면 누굽니까? 그렇죠. 을지문덕이죠. 자, 그 다음 3번에 등주라고 해서 바로 산둥반도 쪽인데 중국 땅이죠. 선제 공격해서 당군을 격파했대요. 선제 공격 이러면 여러분들 발해 무왕, 그리고 당시에 장문휴라는 장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이제 장문휴까지 가는 거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해서 제가 써드릴게요. 4번에 보면 황산벌에서 개백을 물리쳤으니까 누굽니까? 그렇죠. 이건 김유신이겠지. 5번 가겠습니다.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이러면 뭐예요? 고구려 부흥운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냥 고구려 부흥운동으로 보시면 되겠고, 정답이 아니니까. 다음에 이제 안승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러면 신라의 문무왕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갑시다. 5번. 밑줄 그은 왕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해서 2점짜리 나왔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실상 문제은행처럼 굉장히 많이 뽑아내는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원래 신주를 설치하였다라고 이게 오히려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건 신라왕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 왕이 신라가 동북쪽 병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했다라고 해서 이 왕은 신라 왕인지 어느 왕인지 알 수 없어. 그렇죠? 이것만 보고 무턱 신라고 하면 안 되고, 그다음 이듬해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려고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오라고 해서 신라를 습격했으니까 신라 왕이 아니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천에 이르렀다가 여기 있었던 고간 도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신라의 복병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살해당해요. 즉 신라에 살해당했던 왕인데 한때 동북쪽 변경을 빼앗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라와 함께.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나제 동맹을 맺었다가 여기서 결렬되고 오히려 신라에게 당했단 말이에요. 백제왕인 거죠. 그럼 백제왕 누구냐? 그렇죠. 성왕인 거. 성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 이게 553년에 있었던 것이고 성왕이 554년에 상당히 충격적이게도 살해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것은 백제 성왕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문제 한번 맞춰볼까요? 1번.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선지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실 때가 됐습니다. 이거 백제 무왕이에요. 우리가 서동료로 알고 있는 그 바로 백제 무왕이고요. 2번.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으니까 근초고왕이죠. 그렇죠? 4세기 일이고요. 3번.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그래 정답이 바로 3번. 백제 성왕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4번. 부기의 사신을 보내 고구려의 공격을 요청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선지예요. 그러나 심화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계로왕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다 백제왕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계로왕이 잘 버텼으면 한성백제가 무너지지 않았겠죠. 계로왕은 결국에 고구려 장수왕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왕이에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행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심화편에서 많이 나옵니다. 백제 침류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왕들에 대한 얘기는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 왕들의 업적은 분명히 여러분들 각 왕들에 있었던 일들은 알아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갈까요? 자, 6번 보시면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메타버스 서랍을 오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심화편인데 이게 나왔잖아요. 첨성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도 경주라는 표현까지 나왔어. 이거 뭐 말에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석굴암 본전부를 고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나온 김에 자 1번 뭡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판갑옷이라는 것이죠. 가야예요. 가야. 판갑옷.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두 명의 부처가 있죠. 이불병좌상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발해의 이불병좌상이고, 자, 그다음 4번에 보면 이건 뭐예요? 금동대학로죠. 그래서 백제 금동대학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에 보면 이게 뭐냐면 고려의 이게 바로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대산에 있어요. 강원도 오대산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갈까요? 자, 3점짜리입니다. 그러면 59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3점짜리였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으로 60, 61에서 3점짜리 준비할 수 있겠죠? 자, 왕의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했대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예요? 그렇죠. 문무왕이죠. 그래서 3점짜리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다 신라 유적들이 나오잖아요. 결정적으로 바로 여기 대항왕이 있지 않습니까? 대항왕. 여기서 문무왕인건 끝났다. 이게 왜 3점짜리냐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힌트 다 줬다. 자, 그러면 1번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까 백제 왕들처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신라의 역대 왕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그 개념이 안 되셨으면 우리 EBS 심화 개념편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화랑도 개편했다 그러면 진흥왕이죠. 자, 2번 요게 지방간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게 심화편에서 제 노트에도 제 교환에도 있고 우리 EBS의 강의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정답이 2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능검 심화편이 분명히 쉬운데 어쨌거나 고등학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약간 넘어서건 분명히 확실히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외사정 파견 이거 문무왕이에요. 어려운 선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2차전 순교 이러면 버풍왕 알 수 있잖아요. 자, 독서 3분과 8세기 원성왕, 그리고 자장법사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 황룡사면 진흥왕인데 9층 목탑이면 선덕여왕까지 여러분들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쉬웠던 거 뭐냐면 이 선지 자체는 문무왕으로서 어려웠지만 나머지 1, 3, 4, 5번 선지가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왕의 업적 알아주시고요. 8번으로 갑시다. 자, 8번 보시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인데요. 여기 봤더니 장보고가 왔어요. 장보고 왔으면 여러분들 통일신라잖아요. 그 장보고 오면 9세기예요. 9세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청해진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청해진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바로 통일신라 혹은 9세기 경제 상황인데 옳은 걸 고르라고 돼 있죠. 옳은 거 고르면 되겠죠. 1번 은병이 화폐로 제작되어 있는데 내가 왜 웃냐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 아직 59일 안 보고 이제 이걸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은병이면 활구, 그래서 고려시대 때 숙종이에요. 근데 나중에 고려 숙종 문제가 나와요. 자, 이거 알아두시고, 제가 매번 기출해설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고려 숙종, 조선 숙종 알아두셔라. 둘 다 일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이러면 여러분들 변환이거나 가야겠죠. 자, 그럼 틀렸고 3번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와, 이거 박수 쳐야 돼요. 이 선지는요 분명히 심화 기출 문제 있습니다. 이거 고구려예요. 고구려고요. 고구려는 이렇게 이제 있으면 길쭉하게 해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건물이 있는 거고 여기는 비어둔 거예요. 이렇게 뿡이래.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풍이 잘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이 저장 창고가 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했어요. 부경 해놓고 보통 뭐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러냐면 약탈 경제 공부를 하죠. 그래서 부경이 약탈 경제 생각해. 아니, 부경은 창고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지고 온 식량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가 부경이다. 그런데 뭐 고구려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4번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자, 덕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선 후기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럼 정답은 5번이겠네요.
통일신라 때 울산을 통해 아라비아 상인, 아라비아 상인들 그럼 고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심화편 보시려면 바로 울산 나왔기 때문에 통일신라까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당항성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울산, 아라비아 상인들 그래서 통일신라 때 분명히 고려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아라비아 상인들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갈까요? 9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해동성국. 야, 이건 정말 문제가 완전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발해 선왕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해동성국 좋았고 이 나라 뭐니? 발해죠. 그렇죠? 고구려 계승했 때 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쉬웠다. 1번 구서당과 십정. 구서당은 중앙군, 십정은 지방군. 그래서 통일신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에 광평성도 이제는 여러분들 참 많이 나왔다. 광평성 정도는 사실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래서 광평성 나오시면 여러분들 이거는 후고구려 궁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후고구려의 대표적인 관청이고요. 3번의 발해 주자감, 당나라 국자감을 발해는 주자감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의 욕살 철역은지. 근데 이 욕살 철역은지 이것도 기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을 꼭 풀어보셔야 되겠다. 그런데요, 제가 이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출을 그 수많은 지금 선생님 그러면 59회 전까지 1회부터 58회까지 그 많은 기출을 다 풀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정된 우리 한능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다. 그 개정된부터 제가 EBS에서 여러분들에게 대표로 한능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개정된 부분 얼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욕살 철역은지는 뭐냐면 고구려 지방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5번에 22담로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죠. 백제, 그렇죠? 무령왕.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0번 갈까요?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했는데 이거 박수 보냅니다.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 보통 얘기하는 그 고려의 왕들이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나눠서 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래 확실히 이번에 고려 문제가 많았어. 근데 보면 예를 들어서 직관과 산관이라고 해서 현직 관료와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한 상관까지 전시가를 제정했대요. 그러면 처음으로 전시가를 만들었어. 그럼 경종이에요. 경종이야. 자, 써놓고 경종 때 시정전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역분전을 제정했다. 이거 아셔야 돼. 이거는 뭐냐면 태조 왕건이야. 그런데 역분전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할 필요는 없었어요. 통일할 때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조 왕건에 대한 얘기였고, 다는 우리가 늘 보던 쌍기건의로 과거제 시행했다. 광종. 라를 볼게요. 라는 12목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종의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지방의 12목 제도를 시행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막혔어. 선생님 여기까지는 풀었어요. 그런데 태조 왕건이 1번인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써드릴게요.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문제 풀 때 잠깐 이쪽으로 봅시다. 자, 태조 왕건이 있어요. 태조 왕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종이 있어요. 그 다음 정종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광종이 4대 왕으로 임금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종 다음에 경종이고 경종 다음에 성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돼야 돼. 그러면 볼게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그러니까 고려의 6명, 성종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라라고 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 6명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성종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종이고 강조의 정변 관련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종이고 강조의 변 이후에 바로 현종이 들어서요.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냐면 고려의 6대 왕 다음에 목종 7대까지 여기가 7대 실록이에요. 7대 실록을 편찬했을 때 바로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틀렸거나 앞으로 보실 분들은 잘 됐어. 우리가 보통 경정전시과 여러분들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이렇게 따로 하면서 경종이 도대체 어느 속에 들어가는가? 그래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좋겠고, 이게 바로 7대 실록 얘기할 때 그 7대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현종을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온 김에 그래서 뒤에 문제 나오겠지만 거란의 1차 침입,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종이 또 목종 폐위시켰던, 그래서 김치향까지 나오는 그 부분 가서 강조의 변을 건드려서 거란이 2차 침입하고 그 다음에 다시 3차 침입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현종대로 넘어가는 건데, 자, 이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잡읍시다. 뭐 어떻게 돼요? 그래요. 나가 먼저죠. 나 잡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다를 잡고 그 다음에 가를 잡고 마지막에 성종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 가라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너 경종 몇 대인지 아냐? 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해설해 드릴 때 한 번 더 써보시기 바라고요. 고등학교 교과서라든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 EBS 교재 보겠지만 각 왕들에 대해서 한 번은 여러분들이 써볼 필요가 있어요. 11번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적들이 기병인데 이 적이 뭔지 안 가르쳐줬어요. 그것까지는 안 가르쳐줬어요. 이게 여진인지는 안 가르쳐줬어. 근데 여기 보니까 별무반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힌트 나오잖아요. 여진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도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3점짜리냐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여러분들 윤간의 별무반인데 문제가 어렸던 거 뭐냐면 이 왕이었거든. 그러면 다시 이 사람들이 문제를 3점짜리인 건 내용은 뭐냐? 고려 왕들이 어렵게 느껴지라고 라고 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별무반 창설했으면 이게 고려 숙종에 대한 얘기예요. 앞서서 제가 고려 숙종과 조선 숙종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1번 천수라는 독자 연어를 사용했다. 야, 이게 어려워. 이게 천수 연어. 근데 이게 원래 태조 왕건도요 연어를 썼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됐어. 2번 양현고 나왔죠. 양현고 관악지능으로. 이거는 많이 나왔던 거예요. 뭐죠? 예종이죠. 예종. 자, 그럼 3번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통보. 그럼 여러분 해볼까요? 해동통보, 사만통보, 활구 다 뭐예요? 숙종이죠. 그쵸? 고려 숙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 보시면 노비안건법 너무 쉬워. 광종이니까. 그쵸? 자,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꿨대. 그럼 충렬왕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충렬왕.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1번은 몰랐을 수 있고 나머지 보면 내가 너무 황당한 말을 하는 건지도 몰라. 분명히 3번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숙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막무가내로 생판 어렵게 낸 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60회를 준비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2번 가나 사이식에 썼던 문제. 자, 사이식이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자겸과 척준경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뭐예요? 이자겸의 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인종대죠. 12세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이 보니까 이의방, 이고, 정중부 다 나왔네. 그쵸? 네. 그래서 오늘 문신들이 술을 취하더라 마시고 음식을 먹는데 우리는 굶주리고 있다. 다 없애버리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네. 무신정변, 뭐 혹은 무신의 난, 뭐 혹은 뭐 정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별거 아닌데, 자,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연도 한번 써볼까요? 1126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신의 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170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걸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자꾸 이 연도보다는 스토리로 갑시다. 그럼 뭐예요? 문벌귀족 사회가 동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자겸의 난, 그 다음 블라블라 뭐 다음에 무신의 난으로 가냐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 그렇죠. 바로 묘청의 반란을 진압하였다라는 것. 즉, 이 문제가 말하는 것은 문벌귀족 사회에 동료가 있었어. 그래서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그래서 그 이후에 쭉 가다가 의종 때 무신정변 터졌다. 이 얘기잖아요. 아하, 그래서 정답은 1135년에 있었던 묘청의 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 김부식이 진압하였다. 이 얘기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인데, 자, 2번, 3번, 4번, 5번 한번 볼까요? 2번 보시면 강조 나왔습니다.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향을 제거했다. 이거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원래 김치향, 목종, 거기다가 천추태후까지 아시면 더 좋은 거고,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1009년에 있었던 것인데 결국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구원은 가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봅시다. 망이 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본기하였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무신 정권 시기에 있었던 망이 망소이의 난, 뭐 김삼이 호심의 난, 혹은 뭐 본기라도 하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빠르게 제가 요 무신 정권에 있었던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층민의 본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 이후겠네. 1176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4번 볼까요?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육주. 자, 그럼 여러분들 뭐 생각해야 돼요? 그쵸? 거란이죠. 거란의
1차 침입 당시라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주시면 되겠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그 전이란 말이에요. 특히 거란의 1차 침입 당시의 서희의 외교 담파는 성종 때 일이에요. 자, 그럼 이건 바로 이 인종 전이니까 그래서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을 보면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계획을 건의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5번이 함정처럼 느껴요. 왜냐하면 무신여건. 근데 이거는 사의식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다. 즉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정중부 이후에 뭐 경대승, 이의민 그리고 최충원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 권력을 잡는 상황 속에서 봉사 10조를 올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틀렸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문벌귀족의 동료에서부터 무신정공까지 여러분들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묘청의 난 혹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있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왕께서 기철 숙청했다. 그럼 뭐 공민왕이지 뭐. 공민 킹. 자, 그래서 정동행성 이문소 우리나라에 내정 간섭했던 이것도 없앴다. 그러면 공민왕의 정책을 찾아라. 1번 경기의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조선왕조 직전에 1391년인데 그것보다 여러분들 고려 마지막 공양왕 때 일이다. 사실은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2번 정지가 관음포의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거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 굉장히 최근에 나왔던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고려 우왕 때예요. 왜구를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포대첩만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관음포의 승리를 거두었던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에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라고 해서 나오죠. 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최충원이잖아요. 최충원이고 이제 고려 희종 때인데 희종은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핵심은 최충원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신 정권 때니까 틀렸고 4번에 신돈을 중심으로 전민변정 사업이 즉 땅과 백성을 바르게 돌려놓는 사업이 추진됐다고요? 공민왕.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5번에 만곤당도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거 충선왕이죠? 충선왕.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 그래서 베이징에 만곤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조맹부라는 원나라 학자와 고려의 이재현이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4번으로 갑시다.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거 드려서 2점짜리인데요. 자, 현종 2년 이렇게 나왔네요. 고려 현종이네요. 그래서 군주가 크게 군사를 이렇게 정벌하러 오자 왕이 남쪽으로 피난하였는데 가 군대가 여전히 송악에 주둔하고 물러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거란이에요. 자, 그래서 거란의 2차 침입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고려의 대응은 뭐냐? 1번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김윤우.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김윤우가 충주성에 또 싸워요. 노비문서 불태우고. 그거 나왔더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몽골이잖아요. 몽골하고 싸운 거야. 용인에 있습니다. 처인성. 자,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박이를 파견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스시마 토벌이에요. 스시마. 여러분들 세종대왕 때 이종무 말고 고려에 박이도 있어요. 3번에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성을 축조했다. 이건 이제 거란 침입 다 물리치고 나서 나성과 고려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에 훈련도감 나왔으면 포수, 사수, 살수, 임진왜란. 자, 5번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그러니까 이것도 몽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거란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쉬웠던 건 뭐냐면 거란의 1차 침입이냐 2차 침입이냐 3차 침입 그런 얘기 아니잖아. 그렇죠? 바로 거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갈까요? 자, 15번도 너무 쉬웠어요. 그렇죠? 고려 청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과 고려의 대표적인 그림 수월가늠도가 있으니까 고려시대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동 연가 7여명 열의 입상. 오랜만에 만납니다. 아직도 이 연가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로 고구려의 불상이고요. 2번 바로 백제미소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 선생님 진짜 여기 올라가서 봤었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백제입니다. 자, 이건 뭐 말할 필요 없겠죠. 경주니까 신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그래서 주심포 양식. 주심포, 배울림 기둥 위에 공포 있는 주심포 양식의 고려 부석사 무량수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에 가야 정말 멋진 곳이기도 합니다. 자, 5번 보은 법주사 팔상전. 법주사 팔상전. 예, 이거 분명 나왔던 거죠. 그렇죠? 네. 조선 후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갈까요? 가기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2점짜리인데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인데 결정적 힌트는 도평의사사로 바뀌었으니까 도병마사지 라고 여러분들이 맞추고 갈 수 있는 거였죠. 도병마사에서 역사서 편찬하나?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고려시대 때 사관이라고 했던 곳에 있다가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 때 춘추관으로 바뀌는 거고요. 도병마사에서 국방문제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 3번 잠깐 봅시다. 고려시대에 화폐와 곡식의 출납과 회계 담당하였다. 이게 3사죠. 고려 3사죠. 알아두시고 4번에 좌사전, 충린의, 우사정, 지혜신 이건 뭐예요? 발해에서 삼성육부를 어떻게, 특히 이 삼성육부 중에서 육부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이 얘기잖아요. 5번에 최후에서 인사를 꽉 최후가 쥐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럼 뭐예요? 정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는 점 뭐예요? 아, 이게 고려 문제 갖고 굉장히 어렵게 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잘 됐어요. 59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 고려 왕들 꽉 잡으시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제가 17번부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